안녕하세요. 한국적인 것, 한국적일 것이란 제목으로 전시를 준비한 유라입니다. 한옥, 한복, 한반도, 한식, 한글. 여러분은 무엇이 한국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적인 김치는 전통적 방식을 따른 빨갛고 매콤한 김치인가요? 얼렁뚱땅 된장 맛이 나는 김치인가요? 대개 한국인은 빨갛고 매콤한 김치를 전통 방식을 따랐다고 하여 한국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왜 된장밥 김치는 한국적이지 않을까요? 한국인은 무슨 기준으로 한국적임을 인지하는 걸까요? 이러한 한국색에 대한 내용은 미술에서도 충분히 논의됩니다. 20세기 한국은 격변의 시대입니다. 개항 후 들이닥치는 근대화의 물결과 국권 침탈, 일제강점기, 해방 후 6.25 전쟁,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대한민국까지 한 세기 동안 여러 특수한 상황이 압축적으로 전개된 격변의 사회는 한국적 정체성 확립의 장애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적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전통과 근대화 사이의 한국색의 맥은 풍전등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근현대 작가들은 한국색의 뼈대와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했으며 결국 뜻있는 결과물을 제작해냅니다. 오늘 전시는 진정한 한국적 정체성, 한국색이 작가들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탄생했는지 감상하겠습니다. 한국적인 것. 한국인은 특히 한국적이다 하면 소박함, 정, 자연 친화, 농촌 등을 떠올립니다. 일부는 한국적임에 반사적으로 따라오는 이러한 요소들을 보고 고정관념이라고도 하지만 위의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존재합니다. 우리 한반도 조상들은 실제로 소박하며 정이 많고 자연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삶이 진정한 한국인의 삶이고 한국인들의 평온한 관조의식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자연주의가 작가들이 너무 현실수능적이라 비판적이지 못하여 소재주의에 빠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자연이란 그 자체로 한국적 소재이며 자연을 소재로 한국적 소재이며 이를 보여준 소재이며 자연을 소재로 소재주의에 빠진 것은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미술 전람회의 한국적 소재 작품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영일의 시골소녀를 떠올려 봅시다. 그들도 한국적 소재 자연 친화적인 종촌의 풍경과 한반도의 아이들을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을 한국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전의 조선 향토색 작품들은 일본인 심사위원이 선호하는 주제에 맞춰 일본 정서가 침윤된 조선 향토색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선전의 조선 향토색, 한국적 주제의 작품은 정신이 담기지 않은 일본인이 좋아하는 단순 주제로 퇴락된 한국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미술비평가 윤희수는 이를 조선 향토색이란 기형하라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는 한국색 작품을 한국적인 것은 한국의 정신이 깃든 작품이다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색을 찾는 시도는 근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시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한국색을 탐구하는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색조를 통해 한국색을 표현하려 했던 김종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이를 색채와 소재로 나누어 작품을 선정하려 하였으나 한국색을 표현하기 위해선 두 요소 모두 필요하다 결론지었습니다. 그리하여 화가 박수근, 박생광, 오윤의 작품에서 한국색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작품에서 어떻게 한국색이 표출되는지 감상해 봅시다. 박수근은 소박하고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의 작품의 주된 주제가 되는 안악내, 소녀, 고목은 한국의 토속적인 정서를 보여줍니다. 박수근의 해안은 마치 화강암 같은 질감이 느껴지는데 특유의 표현 기법인 마티에르로 한국색을 찾으려는 노력이 드러납니다. 박수근은 마티에르를 표현하기 위해 흰색과 황색을 기름에 섞어 물감과 겹겹이 쌓은 후 그 위에 검은색으로 선을 새겨 여러 차례 물감을 발라 두꺼운 층을 만들었습니다. 이 견고함으로 감상자들은 마치 화강암 표면 같다 생각하게 되고 회화이지만 마치 석조 작품 같은 견고함과 영혼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 보는 소녀는 아기를 업고 있는 소녀가 화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녀의 정면 모습과 등에 아기를 업고 있어
아기 머리가 어깨 너머로 삐죽 보입니다. 부모님이 논에 일하러 가셨는지 소녀 혼자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박수근은 이렇게 한국 농촌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진솔하고 담백하게 화면 속에 담아냈습니다. 박수근의 작품 속 자주 등장하는 여인과 고목이 함께 있습니다. 중앙에 고목이 자리하고 양옆으로 아낙네가 있습니다. 한 명은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가고 있고 한 명은 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박수근은 가지만 있는 앙상한 고목을 자주 그렸습니다. 잎이 없어 마치 겨울 같기도 하고 계절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목은 잎이 다 탈아졌음에도 꿋꿋이 화면 중앙에 서 있습니다. 박수근이 살았던 당시 사회는 해방과 전쟁, 분단으로 격변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 모두 어렵사리 현재의 고단한 삶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수근의 고목에서는 추운 겨울을 지나 새봄을 맞길 염원하며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고목 아래 양옆 아낙네들의 모습에서도 그저 고단한 삶을 받아들이며 꿋꿋이 삶을 살아가는 한국 시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자연 속에서 흘러가는 계절과 아기를 보고 논바지를 하고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박수근은 한국인의 현실적 소재를 한국색이 느껴지는 두꺼운 마티에르 기법, 평면을 통해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박생강은 일본에서 유학하며 일본화를 배웠고 주로 일본화 영향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때문에 귀국 후 박생강의 작품은 외색이 짙다며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전반에 그려왔던 일본화와 당시 한국화로 불리는 형식의 그림을 탈피하고 무속, 민화, 역사를 소재로 삼아 전통적 색채의 오방색으로 작품을 그렸는데 이 작품들이 그의 작품기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샤머니즘의 색채, 이미지, 무당, 불교의 탱화, 절간의 단청,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종교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생강의 예술 세계는 오방색이라는 한국 전통의 색감과 무속신앙을 통해 한국만의 정신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강복 이후 일본색이라며 외면되었던 채색화를 다시 끌어오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적 전통적인 요소들은 단지 종교화로 남기는 것이 아닌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불러와 예술성을 높인 우리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당 3은 파리 그랑팔레 르살롱 특별 초대전 선전 포스터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부채를 펴고 흔드는 무당, 하얀 꽃가를 쓴 무당 2명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제물로 쓰이는 돼지머리가 있습니다. 청색을 주주색으로 하여 황색, 적색 계통과의 색과 대비감을 이루어 색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박생광은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인 전봉준을 그렸습니다. 화면 가운데 전봉준이 있고 오른쪽에는 일본군이, 왼쪽에는 동학농민군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역사적 인물 전봉준을 오방색이 가득한 화폭에 그렸습니다. 색채와 소재가 분명한 한국색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 전봉준 뒤의 인물은 박생광 자신이며 전봉준을 통해 박생광은 전봉준과 함께 자신의 반일 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생광은 전봉준과 더불어 명성황후 작품을 남겼습니다. 반일 역사 인물들을 전통 한국적 색채 화면에 불러오며 박생광은 한국색, 한국인의 정신을 화폭에 그려냈습니다. 오유는 1980년대 활동했던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오유는 판화로 민중의 신명, 한, 희노애락을 표현했습니다. 민중미술은 미술을 통해 사회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는 운동입니다. 현실과 발언을 창립하고 오유는 판화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찍어냈습니다. 오유는 판화라는 특징으로 직선, 단순한 색으로 강렬하면서도 한민족의 소박함과 향토성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오윤이 새긴 인물의 몸, 동세는 80년대 혼란스러운 시대의 민중의 고단한 삶과 한이 나타납니다. 칼노래는 화면 가운데 동학의 최재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재우 개인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농민들이며 마치 무당이 굿을 하듯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가운데 인물 주변으로 그려진 장식들은 마치 이 그림이 부적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오윤의 통일대원도는 유화작품입니다. 세로로 길게 위아래로 민중들이 신명나게 어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늘놀이패, 신선의 구름, 태국 문양에 있는 큰 북, 아래에는 곰, 위에는 호랑이, 그리고 수많은 민중이 어느 고을의 잔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곰과 호랑이에서 한국의 단군 신화가 떠올립니다. 오윤은 민중을 그리고 민족적 삶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들을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오윤은 이렇게 민중을 그렸습니다. 오윤의 평면성, 수직적인 선과 오방색 같은 단순한 색은 박생광의 말년 작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작가들이 진정한 한국적 정체성, 한국색이 어떻게 작품 속에 탄생시켰는지 작품을 감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박수근, 박생광, 오윤은 한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그들이 보고 느끼고 정의한 한국색을 작가의 정신을 담아 작품 속에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보고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작품에 한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정신을 소재와 색채, 미술의 구성 요소로 표현하였기에 현재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보고 한국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